지금까지 국회 밖의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지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성장경 앵커님 잘 되는 것 같았는데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그저께 저는 압니다. 저녁까지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말을 뭐 가끔가다 진짜 심한 말도 하셔가지고 비판도 받으셨지만 원내대표는 국회 문을 닫아놓고서는 결코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원내대표의 장은 홈그라운드는 국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패스트트랙 철회를 다시 다 지나갔던 이슈. 네. 패스트트랙을 지금 붙인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느냐, 뭐 우선으로 하느냐 등등의 표현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진짜 저만큼 가 있는 차를 돌려서 이만큼 딱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런 발언을 하시더군요.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께서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저희 여당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뭐 심한 말씀도 하셨고 그런 속에서 민경욱 의원이 원내 대변인이 아니고 당 대변인입니다. 네. 시리즈 막말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저는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께서 엄중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습니다. 네. 또 나간 데 대해서 언론이 뭐라 하니까 또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당의 전체적인 지금 분열상 그리고 체계가 없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 모순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저는 증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영석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지금 한국당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도 네,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이제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뭐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체계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투톱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원내 대표 네. 이런 투톱 체계로 돼 있고 국회 내에서의 이제 원내 협상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당 대표가 어떤 지침을 줘서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이제 그건 아니다. 좀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근본적으로 지금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그 정당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패스트트랙부터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마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그 공수처법. 그건 이제 결국은 그 정치 관련법입니다, 이게. 민생 관련법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정치 관련법을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파국의 상황에 온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혀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어떤 잘못했다거나 한마디 지금 어떤 반성의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야당의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뭐 여야 협상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도 2018년 12월 달에 네. 여야 합의 처리한다고 못을 박아놨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고 파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냥 뭐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관한 문제도 아주 불확실하게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사실상 내용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경제적인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청문회 얘기하셨어요. 경제청문회를 제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 국회 기재위 간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 경제청문을 하자고 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청문을 했으면은 사실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을 어떻습니까? 빌미로 지금 또 여당이 이런 그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적반하장이고 여당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청문회라는 게 뭐 저기 야당에서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경제청문회라는 것도 국회를 열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를 여는 조건이 아니고 열어서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같이 이제 일괄타결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민주당이 그거 그동안에 안 받으면 국회 정상 안 민주당이 된다라는 이 건가요? 선거법 관련 현상도 2018년 12월 달에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같이 서명을 해놓고 손바닥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너무나 이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이것을 못을 박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합의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새로운 조건들을 자꾸 꺼내면 안 된다, 어려워진다라는 발언을 어저께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청문회도 지금 조건으로 달고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도 조금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패스트트랙의 철회까지는 이제 단념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절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 여야 4당 간의 일방적인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였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것을 참 저만큼 가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한번 휘두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왔고 패스트트랙을 올렸던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더 이상 못하겠다, 가동 못하겠다라는 또 새로운 옵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마당에서 지금 민주당과 다른 야3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입장은 지금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국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가장 관찰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경제청문회요. 기재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또 환경노동위 이런 경제 관련 상임위를 열면 얼마든지 청문회의 형식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현안 질의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말이 안 돼요. 경제청문회라는 것을 명명을 함으로써 마치 현재의 경제가 더 망했으면 싶어하는 어떤 저주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는데 경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경제가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를 열고 관련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청문회 같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도 지금 그 패스트트랙 올린 그 단위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뭐 지금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뭐 시한을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창조적인 어떤 논의가 가능한데 무조건 안 된다. 끝.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들어올 마음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 얘기는 좀 오늘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서요. 한 말씀 좀 정리를 요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복경 전무비서관이 국민 소환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국회가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 이제 청와대에서 국민 소환제 이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예를 들면 뭐 탄핵, 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일단 저희 대한민국은 헌법체계가 상근분리 국가입니다. 네. 대통령과 국회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상근분립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그 여야 간의 어떤 정쟁에 또 이런 국민 소환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휘발성이 강한 그런 정치적인 논쟁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발의를 해놓은 의원도 있고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결국은 이제 정치권의 그런 논의와 국민적인 논의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가 지금 정쟁의 한가운데로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일개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이 뛰어드는데 이 복기왕 그 정무비서관과 강기정인가요? 그 정무수석은 네. 다음 총선에 그 출마할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기 정치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쟁에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뭐 언론에 좀 뉴스 한 줄 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청와대가 이 정치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해야지 자꾸 정치를 분열시키고 여야 간의 싸움에 기다려서 한쪽 편을 틀고 또한 그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이런 논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지금 그 해외 출장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자꾸 자기 정치하지 마시고 좀 진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모든 이런 패스트 트랙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우리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불법 사보임을 2차례 했고요. 지금 오신환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로 정리해 주셔야 불법 사보임의 기회를 드릴 수 피해자인데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초기에 네. 정계특위와 사개특위를 연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의 원칙을 소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런 바른미래당이 이런 데에서 원죄가 있는 그런 정당이 자꾸만 그 어떤 원칙을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강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박 의원님께도 이 시간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소환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죄를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뿌리는데 어떻게 국회 들어가느냐 이렇게 약간 또 이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청원제도라는 게 헌법에 있는 국민의 청원권, 즉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도 청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국회도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는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국회로는 청원 안 합니다.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특히 야당이 맨날 링 바깥으로만 도니까 안 들어오니까 청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회가 일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일 야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안 봐요. 그러나 국민 75%가 그런 국회에 있어서 뭐 하느냐? 75%가 국민 소환, 국회의원도 소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런 말씀 안 들으려면 빨리 내일이라도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와우장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